아, 나 이분 너무 웃겨. 아니, 누나, 딴지 걸라는 거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자 10명 중 3명은 출신이라는 거 아니야? 무슨 여자 만나는 것도 메이플 큐브 마냥 30% 확률로 출신 만나야 하는 거야? 아, 인생 살기 힘들다 이러는데, 한국 여성 35%가 성매매, 80%는 성형. 가짜 사나이 가브리엘 혐한 망언이라는 글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약간 샘 오치리 같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제 외국 나가면은 외국인이라는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되게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방송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저는 언제 알게 됐냐면요.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 할 때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무슨 가짜 사나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근대이랑 마찰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성격인데 한국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라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묻어가고 순응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외국인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군대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그런 협동심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협동심보다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패널 중에 조교 역할로 나오던 이근대위라는 분이 있어요. 이근대위라는 분이 이 사람을 되게 깠어요, 많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슈가 딱 됐었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전 국민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 처먹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저는 약간 얘가 왜 그렇게 한국인을 혐오하게 된지도 살짝 이해는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페미를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게 많아서 그렇잖아. 내가 당한 게 많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일단 들어봅시다. 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를 통해 얼굴을 알렸던 개인 방송 유튜버 가브리엘 크라스토비치가 혐오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소셜 커뮤니티의 레딧에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한국 여성의 35%가 매춘부라는 주장을 포함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누리꾼의 아이디는 앞서 그가 이근대위를 저격할 당시 사용했던 아이디와 동일했다. 얘도 조금 어리석은 게 그 약간 무슨 해경궁 트위터처럼 왜 충분히 논란될 거 알았을 텐데 그거를 자기가 옛날에 썼던 아이디로 썼을까? 노린 건가? 약간 여러분 해경궁 IP라고 들어봤어요? 진짜 막 이상한 욕 엄청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해경궁이 예전부터 써왔던 아이디였고 그리고 집 주소도 이재명 집 주소였고 그런 거 들어봤어? 하여튼간 특히 가브리엘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성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삶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며 CEO가 분기별 보너스로 우리에게 성매매 여성을 사줬다. 당신이 외국 남성이라면 데이트할 가능성이 큰 소녀들은 모두 매춘부다라고 왜곡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괜찮겠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나는 성매매와 성매매 종사자들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기에 그 업계와 관련되어 있는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여성의 약 35%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다. 그들 중 80% 이상이 성형수술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가 다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은요. 그래도 35%는 이렇게 오바지. 한 10% 정도면 모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한국 여성의 35%가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 이게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건 알아야 돼. 외국에도요. 골드 디거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gold digger. 이 단어가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금전을 목적으로 남자 또는 여자에게 이성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돈을 받아내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드 디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골드 디거는 존재하고 세상에는 딱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기보다는 금전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적 매력을 어필해서 돈을 버는 직업들도 포함입니다. 그거는 BJ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 얘기해봅시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한국 여성 35%는 금전적 대가를 말하고 성관계를 하며 80%는 성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나 해외까지 파견 나가는 등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여초 커뮤니티 한번 가보면 거기 있는 애들 10중 8구는 섹스해주니까 남자가 데이트 비용 다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는 발렌타인데이에 맛대가리 없는 초콜릿 선물 주면서 보답으로 샤넬백 바라고 애도 안 낳는 딩크족이 3천만원 혼수해오면서
막 5억짜리 집 공동명의 해달라고 그러는 골빈 애들이 천지빛깔임.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형은 뭐 아직 손 안 된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 얼굴 보면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답이 나옴. 이렇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왜 35%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 청년 여성 인구 18세에서 34세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왜 청년 여성 인구로 집계를 했냐면요. 여자가 성적 어필해서 잘 팔리는 나이가 청년 여성 인구예요. 우리나라 청년 여성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됩니다. 500에서 53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60만 명이 여초카페 회원입니다, 여러분. 여초카페 회원이 사실 이제 20살에서 40살이 되기 전까지인데 사실상 지금 40살을 넘은 사람도 회원이긴 하지만 20대부터 활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포함을 해가지고 60만 명이 좀 넘어요, 여초카페 회원이. 여기서 말하는 여초카페는 여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여성시대 이런 거. 그리고 여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성매매 여성이 2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른 성매매 피해 여성 통계를 보면은 최소 33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27만 명이랑 33만 명이랑 해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3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벌써 이제 90만 명이네요. 여기다 업소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몸을 파는 분들까지 합치면 100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이 사실 넘는다 그래요. 이거는 성매매 피해자 통계야, 여러분. 성매매 피해자 통계야. 비정기적으로 몸을 파는 분들까지 하면 사실상 100만 명입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있냐고 물어보셨잖아. 근데 저는 성매매도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팔았는데 그게 왜 피해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 올렸던 거 있죠. 자기 동창을 학대해가지고 성매매 시키고 그거를 갈취하고 감금시키고 폭행시켜가지고 결국 죽인 사건. 그런 거 같이 분명히 진짜 어디서 성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피해자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 일진이 왕따인 소녀 아니면 좀 지적 장애인인 소녀 성매매 강제로 시켜가지고 돈 벌어게 한 다음에 그거 자기들한테 상납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충분히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했겠나요? 근데 자발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조금 예쁘고 몸매 좋고 젊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묻어가서 그 사람들의 혜택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제 여가부라던가 성매매 피해 여성 도움 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나 소나 지들이 좋아서 몸 팔기 시작한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몸도 못 팔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저도 사실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진짜 필요했던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성 취급을 받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게 맞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청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34살 넘어가도 몸을 파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낸 30만 명에서 100만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평균값을 그냥 내봅시다. 그러면은 60만 명에다가 65명 하면 125만 명이잖아. 그러면은 500만 명 중에 125만 명이면 25%예요. 근데 여기는 해외 원전 성매매 종사자라던가 방송 연예계 스폰, 중고등학생들, 원조교제 등은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여성 인구에서 18세 이하, 만 18세 이하랑 만 35세 이상이랑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해외에 파견 나가신 분들이랑 아프리카 BJ라던가 팝콘 BJ라던가 성을 매개로 돈을 버는 직종이라던가 아니면 스폰 받는 사람들이라던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성매매 하시는 분들 그냥 통계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청녀가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서비스 좋고 예쁘다고. 정말 미안한데 이게 팩트야. 없지 않아. 근데 불편한 진실을요. 솔직히 내가 말해주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는데 가브리엘 쟤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짜증이 더 나는 거지. 야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까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문재인을 충분히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근데 나는 김정은이 문재인 욕하는 건 싫어. 지가 뭔데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화대를 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삶은 소대가리 이러고 말이야. 그런 거야 여러분. 까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 까지. 지들이 뭔데 한국 여성 35%를 성매매 여성 취급하느냐 이거잖아. 그 어떤 사람이 왜 여자를 다 싸잡아가지고 골드 디거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자를 다 싸잡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35%에 동의를 했을 뿐이지. 나는 단 한 번도 여자가 다 그렇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여초 카페를 예시로 든 이유가 뭐냐면요. 여초 카페에는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만약에 여자분들 내가 만약에
만약에 여초 카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남초 커뮤니티랑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초 카페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들은 굉장히 순수한 여성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페미 메갈 집단이랑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초 카페를 하면서 그런 시선이 싫다. 여러분 그게 싫으면 여초 카페를 하지 말아야지. 당신이 여시 회원이 된 이후로 여초하는 애다 이 꼬리표가 평생 따라 붙을 것이므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아 나 이분 너무 웃겨. 아니 누나 딴지 걸라는 거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자 10명 중 3명은 출신이라는 거 아니야? 무슨 여자 만나는 것도 메이플 큐브 마냥 30% 확률로 출신 만나야 하는 거야? 아 인생 살기 힘들다 이러는데 출신이 아니라 마인드라는 소리야. 실제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애들은 그 3명 중에서 1.5명이고 나머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내립시다. 가브리엘 씨는 한국인 여자의 35%가 창녀 마인드라고 했지만 우리는 30%로 합의를 봤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 중에서 1.5명은 실제로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1.5명은 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여자들이다. 그러므로 정상인 여자들은 아직 7명이나 더 있다. 정상인이 3분의 2나 있는 거예요.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캔에 여기 이만큼 음료수가 남았거든요. 음료수가 진짜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보다 음료수가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우리 긍정적으로. 여러분 한국 여자 3분의 2가 정상인이에요. 멀쩡한 여자란 말이야. 얼마나 긍정적이니? 그리고 7명 중에 5명은요 멀쩡한 여자들 시집 갔어 이미. 남은 2명 가지고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멀쩡한 처녀들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는 소리지.